예, 지번부터 또 보도록 하죠. 지번부터 이제 실제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큼 공부 잘했냐에 따라서 지적법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말이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지번이란 정의가 필지마다 부여하여 지적공부 등록한 번호가 지번인데, 지번 밑에 본번과 부번 나와 있고 표기 나와 있는데 요걸 쭉 설명드리고서 줄쳐드릴게요. 지번이란 것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에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고, 부여할 때는 순서가 북서 쪽에서 남동쪽으로 진행하도록 지번을 진행하게 됩니다. 쓰지 마시고 요게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근데 지번의 생긴 형태가 1년 내내 쓸 겁니다. 이거는 10번 지번이 있고 30번이 있고 10의 1번 지번이 있고 30의 1번에서 네 가지 형태를 갖는데, 10번, 30번 나온 지번을 본번만 된 지번이라고 부르고, 밑에 지번은 앞에 번호가 본번이고 뒤에 번호가 부번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번이 본번과 그 다음에 부번이 만나서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번은 두 가지 형태를 갖는데, 하나는 본번만 생긴 지번이 있고 본번과 부번이 하나의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번만으로 지번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본번 하나만 나온 지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탁구나 테니스 칠 때 혼자 하는 경기 뭐라고 불러요? 단식. 둘이 하면은. 그래서 본번 나온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고, 본번과 부번 같이 나온 지번을 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지번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10과 10의 1 원칙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게 되고, 지번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거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번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그럼 내가 떼고자 하는 대장이 어떤 것이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산 10번 질 경우 떼야 될 대장은 임야대장 떼는 것이고, 도면을 떼더라도 임야도를 떼는 거예요. 그냥 10번 질 경우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떼어서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던 지문이 있으니까 요걸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또 지번이 본번과 부번 구성할 경우에 본번과 부번 사이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게 됩니다.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로 하시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 거예요. 구별시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출제하기를 본번과 부번 사이는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 지문입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이거는 뭐 하는 것이고 표시하는 것이고, 얘는 읽는 거지 얘가 표시하는 게 아니어서 틀린 말이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구별하시라고.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로 하시고, 읽을 때는 의로 읽어라. 그럼 지번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의 1, 산 10의 1 읽는 거지. 10-1 읽으면 내년에 다시 공부합니다.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10의 1로 읽으시고 가시면 되고,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의 밑에 보니까 지번에 분리는 본번과 부번 나와 있죠. 본번은 아무것도 덧붙은 지번이 없는 게 본번이고, 덧붙어 나온 지번을 뭐라고 부르더라?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표기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번 앞에 산자가 붙는다.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 구성할 때 본번과 부번 사이는 작대기 표시로 연결하게 되고, 작대기 표시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를 잘 냅니다. 그 다음에 부여 방법에서 밑에 단위에 따라 분류가 나오고 기본 위치 진행 방향 나오는데, 여기는 워밍업이니까 가볍게 보세요. 단위라는 것은 그 지역이 넓으냐 좁으냐 보고 나오는 것이 단위인데, 세 가지 분류 기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지역 단위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도엽 단위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세 번째는 단지 단위법에서 이 세 가지가 단위에 따른 분류인데, 단위법은 이게 제일 쉬워요. 블록식을 의미합니다. 블록식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개발이 된 지역 안 된 지역? 된 지역이에요. 그럼 시골 가가지고서 논바닥 찾아가면서 몇 블록 논이냐고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도심지에서 여기 뭐가 어디냐 물어보면 요 블록 돌아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블록이라는 말 쓴다는 얘기는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필지가 구획이 정리가 된 지역은 블록식을 많이 씁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두 가지 비교하는 게 사실 공부인데, 지역단위법, 도읍단위법은 정반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를 잘 이해하시면 둘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역이란 말이 쉬울까? 도읍이란 말이 쉬울까? 예, 그럼 말에 속은 것이고, 도읍이 더 쉬운 말이에요. 풀고 나면은. 도읍은 한자어 표기로 도엽 이렇게 씁니다. 도 옆에서 도엽이란 말은 한자로 그림도자에다가 입엽자예요. 뭐라고요? 그림도의 입엽자. 이 말을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림도 입엽자라는 얘기는 도면에 무엇이 있다?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나뭇가지를 보니까 나무 한참 푸르른 여름에 나무 이파리가 많나요? 정말 달린 게 많죠. 도면에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는 도면에 장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수가 많다는 얘기는 지역이 넓은 지역, 좁은 지역, 넓은 지역. 도면에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이 지역을 통째로 주번을 부여할 수 없으니까 도면별로 나누어서 부여하는 방식을 도엽 단위법이라는 말 쓴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역 단위법 정반대라 그랬으니까 도면의 장수가 많을까 적을까? 적다가 되겠죠? 지역이 넓다 좁다? 넓지 않고 좁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풀면 쫙 풀려 나가요. 여기서 맥이 되는 말은 지역이 맥이 아니라 도엽 이 말이 맥이에요. 도엽의 뜻은 뭐라고요? 그림 도자의 입엽자다. 이 말은 그림에 이파리가 있다. 이 뜻은 도면의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고, 지역 단위법 정반대 입장인데 도면의 장수가 적고 지역이 좁은 지역은 지역 단위법을 채택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두 개 비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맥은 얘가 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기본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기본할 때 기자가 한자로 일어설 기자입니다. 번호가 일어난 방향 보고 위치 따지는 것이 기본 위치인데, 우리나라 책이 이렇게 한글로 된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쪽은 한자로 된 책, 중국이나 일본 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하게 되면, 한글권의 경우는 가로 쓰기 하다 보니까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가로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 책이 한자로 된 책 같은 경우는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갈 경우에 일자가 시작될 때 이 방향이 어디냐 보고 따진 것이 기본의 뜻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 동쪽, 서쪽이 있고, 마찬가지로 북, 남, 동서가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 집어는 일자가 시작된 방향이 어디예요? 북서쪽이죠. 그래서 북서쪽에서 번호가 일어났기 때문에 북서기 번이라고 부른 것이고, 한자권 같은 경우는 시작된 방향이 북동쪽이니까 여기를 북동기번이라고 부르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시작이 북서쪽이라는 얘기는 끝나는 방향은 북의 반대말은 남, 서의 반대말은 동이 되니까 우리 집어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 말에 따라 붙은 겁니다. 집어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나가더라 이 말이 나온 것이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권이죠. 그럼 시작이 어느 쪽이 될까? 북, 또 여기서 시작하겠네요. 이렇게 끝나는 방향은 북의 반대말은 남이고 동의 반대말은 서가 되어서 한자권의 경우는 북동에서 시작이 되어서 남서로 지나가도록 부여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걸 채택했을까? 북서 기본 채택했겠죠. 이거도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행 방향. 맨 밑에 사행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행식의 사자가 뱀사자입니다. 뭐라고요? 뱀사자. 뱀이 기어가는 형상을 사행식 그랬는데, 이 뱀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죠? 아닌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뱀이 씨가 말랐는데, 전 동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뱀입니다. 전 동물원 가더라도 유독 안 보는 게 뱀은 안 봐요. 근데 기겁하고 도망갔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캄보디아 앙코르 같은가? 거기 구경하러 갔더니만 거기는 이 조그만 애들이 돈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목에 뱀을 두르고 있어 가지고서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뚝도 돈 달서 뻗치니까 뱀이 있어가지고서 머리가 서가지고 한 100m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뱀만 보면 나는 도망가는데, 근데 진짜 뱀이란 것은 싫은 사람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산에 갔더니만은 재미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군대 얘기. 군대 짝대기 하나일 당시에 이 슬리퍼가 없었어요.
훈련 받으러 갔더니만 슬리퍼가 고참들은 나 있는데 이 저희 쫄따구까지는 이 슬리퍼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닦으러 세면장가 닦고 오는데 슬리퍼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군화 신고 닦고 이래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먼저 훈련 받으러 갔더니 이 야영지 보니까 이렇게 보니 저희 슬리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주워 왔어요. 분명히 한 짝만 있길래 이 주변 하나 있겠지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 찾았는데 그 주변 또 뒤지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뱀이 한 마리가 딱 또아를 들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저를 으악 그러고 도망을 하죠. 전 뱀이 싫으니까 도망을 했더니만 으악 그 비명 지르니까 갑자기 고참들이 뭔 일 생긴 줄 알고 너 왜 그래 뱀 그러니까 이 비읍 시읒 뭔지 알죠? 이 대한민국 육군이 뱀 때문에 도망다녀 그래서 한 대 맞고 어디 있어 그러고 올라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 군인들 야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들고 갔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다시 가가지고서 이 슬리퍼를 찾아야겠다는 하나의 의욕 때문에 다시 올라갔더니만은 하나 저기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으려고 슬리퍼를 집으려고 탁 걸었는데 그 옆에 또 뱀이 또 그 뱀이 또 나와 있는 그래서 또 으악 도망 내렸더니만 몇 대 맞춰 터진 다음에 어디 가서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에 도망가고 있으니까 저 때린 고참이 조박은 고참이 이런 된장말 지도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뱀이 난리치니까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파주 사는 동기 하나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요만한 작대해가지고서 뱀을 톡톡톡 치더라고 이렇게 머리통을. 그리 톡톡톡 치니까 일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톡 잡아 그냥. 놀란 게 뱀 잡는 거 보니까 작대기로 머리통 툭툭 치더니만은 그냥 손으로 훅 잡더라고 이렇게 머리통을 그러더니만은 저한테 어떻게 할까? 도망가야죠 나는 50m 쫙 도망가야 난 뱀이 싫으니까 뱀만 잡으면 머리가 서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 음료수병인가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서 달아놨더니만 그걸 누가 집어갔더라고. 약해 먹는다고 누군지 말을 못하겠고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전 뱀만 보면 징그러워요. 어쨌든 뱀이 기원한 형상이란 말이 사형식인데 뱀은 앞으로 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네? 지 마음대로 가지 뭘 앞으로 가. 그만큼 필지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은 사형식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필지가 불규칙하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지역일까? 농촌 지역, 도시 지역. 농촌 지역은 블록식을 사행식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방식이 사행식이에요. 산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기후식이란 말이 두 번째 나왔는데 기후식이란 것은 기후란 말이 한자로 홀짝을 기우 그럽니다. 도로가 있을 경우에 도로 진행 방향을 따라서 좌우측 나눈 다음에 좌측은 홀수만 주고 우측은 짝수만 주는 것을 기후식이라고 불러요. 집어넣어 분류할 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홀수만 다 주고 짝수만 다 주는 것을 기우식 그러는데 홀수를 한자어로 기수라고 부르고 우수를 짝수라고 부릅니다. 홀짝을 한자로 기우 그러는 거예요. 홀짝 분류하려면 전제 조건은 도로가 발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발달돼 있다는 얘기는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을 많이 쓰는 것이 이게 기후식이에요. 이 기후식은 홀짝 부여하는데 이 방법을 따라가서 부여하는 것이 바로 뭐다? 도로명주소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가 무슨 몇 번지 그러죠? 무슨 몇 번지일 경우에 홀수는 이쪽에 다 가 있고 짝수는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여기 새길 이게 만약에 중앙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중앙로에 몇 번지가 돼요? 4번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번 부여하는 것이 여기 도로명주소예요. 또 이제 옆에 새길들이 있네 이렇게 다녀보시면 새길들도 옛날에 행정자치부 시절에서 새길 도로명 공모까지 했습니다. 공모 당선자가 얼마 주면서 도로명 저 공모까지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을 돈 주고 돌을 붙여놨던 것이 예쁜 이름 많죠. 옛날에 솔모루길, 뭐 나루토길 이렇게 막 붙여놓고 예쁘게 길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는 솔모루길 그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솔모루길 그러면 SOLMORU 이게 뭐야 그래서 정신없으니까 이걸 싹 바꿔놓은 게 어떻게 바꿨느냐 이쪽은 홀수죠. 중앙로 1길 중앙로 2길 이런 식으로 여기 조그만 도로 있으면 중앙로
3길, 4길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게 도로명조서 체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길, 중앙로 몇 길 이렇게 나오게 되면 중앙로 3길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요거만 응용해서 찾아갈 줄 알게 되면은 집원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근데 우리가 안 써봤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찾아갈 때 이게 굉장히 편하니까 나중에 그 도로 다니시다가 횡단보도 사고 같은 데 이렇게 서 있게 되면은 그 이정표가 써 있어요. 일로가 무슨 로 무슨 다 그거 보고 찾아가시면서 길 찾으시면 의외로 편합니다 이게. 어쨌든 요거를 쓰는 것이 우리 도로명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단지식은 요게 단지식은 요걸 단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블록식을. 블록식 쓴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지역?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농촌지역은 어떤 걸 많이 쓰시고? 사행식. 도시지역은 기후식. 그 다음에 개발사업시행지역은 블록식, 단지식을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내용 파악이 가능한데, 죄송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에 안 냅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시험에 내는 것은 칠판에 남은 것만 남겨놓을게요. 저건 시험에 내요. 저쪽 거는 시험에 내고, 그 다음 나오는 거 집원의 부여 기준에서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해서 페이지 72페이지 가시게 되면 쭉 나온 게 있습니다. 72페이지 넘어가니까 기본 원칙은 우리나라는 한글권이니까 북서 기본, 북동 기본, 북서 기본법을 통해서 부여하는데 집원 순서는 북서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것?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더라. 그래서 이쪽에서 요게 1번이에요. 지적 소관청에 부여하되 북서 1번 원칙이니까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더라. 요게 1번 조문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외우실 부분입니다. 대부분. 근데 12월 달에는 원칙만 설명드려요. 예외 규정 못 따라가니까 원칙만 기억하시고 의미만 파악하자고요. 먼저 나온 건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근데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는 게 집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신규 등록은 토지를 처음 등록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도 등록을 바꾸더라. 기억나세요? 아까 용어 정리할 때 그 임야대장, 임야도 뭐가 붙어 있어서 집안 앞에 산자가 붙어 있죠? 이 집은 없애버리고 다시 숫자로 다시 부여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원칙 읽어보게 되면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을 줘라. 그럼 원칙은 오늘 원칙만 설명드릴게요. 인접한 토지 줄여서 인접지 본번의 부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떻게 부여하라고요? 인접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서해안 바닷가 요만큼을 매립을 합니다. 매립한 경우에 세력에 등록해줘야 돼요. 이 땅 지번이 몇 번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신규 등록할 당시에 이 땅 지번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하래요? 인접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더라. 이 땅 지번 부여하려면 인접한 땅을 찾아야 돼요. 인접한 땅이 이렇게 세 필자로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5의 1번, 6번이고 7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땅에 지번 부여할 때는 인접지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3개 중에서 본번 지번은 6하고 7이 있죠? 5의 부번이잖아요. 얘는 예선 탈락 빠져야 되고 6, 7 중 빠른 지번은 6번이 빠르니까 이 땅 지번은 6의 1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인접시 본번의 부번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인접한 토지 6번에 부번 6의 1을 주게 되면 6의 1번 토지 어디 위치하고 있더라? 6번. 6의 1번 토지 어디 위치했어요? 6번 옆에 있잖아요. 그럼 위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조라 이 뜻이에요. 그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내용 나중에 지금 11월 12월 강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말이 뭔 말인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은 1월, 2월까지 그려드리는데 3월 달부터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요. 네, 11월, 12월보다는 1월, 2월이 더 자세히 들어가고 3월에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꾸 내용이 점점 깊어지는데 이런 그림 그림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그림은 못 그리니까 이제 지금 들을 때 인접시 본번에 부번이 뭔 뜻인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림 보고 이해했다 가정하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이 분할. 근데 분할에 있는 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인데 분할은 토지를 나누는 게 분할입니다.
분할이는 경우 원칙은 읽어보게 되면 분할 대상 지번 중에서 분할 후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찾으셨어요? 요거는 이제 다시 줄이게 되면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이때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걸 외워놔야 됩니다. 이건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더라. 이제 이 말이 뭔 말인가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고 쉬워요. 의외로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10번 땅 있다 과정을 하고 10번을 돌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하게 되면 하나의 필지는 옛날 분할된 지만 그대로 줘라죠. 그 집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하나 옛날 지만 그대로 줍니다. 10번. 그럼 이 10번이 부번 썼나요? 아직 안 썼죠? 하나 10번 그대로 주고 이쪽 땅은 10의 1로 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10번을 분할하게 되면 10과 10의 1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 흘러가다가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 또 하나 집은 옛날 집은 그대로 줘야 되죠. 10번 그대로 주고 여기서 질문 요 안에서 최종 부번이 몇 번인가요? 누가 다시라 그랬어 금방 1번 얘는 본번 부번이잖아요. 그럼 사용한 제일 마지막 부번은 1번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부번은 2번이니까 10의 1을 썼기 때문에 10과 10의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 10번을 또 번을 해보자고. 또 번을 하니까 하나 옛날 집은 그대로 줘라죠. 10번 그대로 주고 그 다음 부번은 10의 2까지 썼으니까 10과 10의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0의 1을 또 번을 하게 되면 재밌네 이거. 하나 10의 1 그대로 줬죠. 얘는 10과 10의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분할이 있는 경우는 본번은 건들질 않아요. 본번은 건들지 않고 그냥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뭘 잡고 준 거예요 지금? 부번 잡고 준 거죠. 그거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그럼 10의 1, 10의 2, 10의 3 가는데 여기에 장점이랑 단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은 10의 3, 10의 4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부번은 안 이어져요. 10의 4, 10의 3 옆에 있겠지 했다가는 뒤통당합니다. 옛날에 땅 찾아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지금은 누가 옛날에 마누라만큼 무서운 사람이 자기 마누라만큼 무서운 사람 누구 있어요? 내비 아닌가? 모르고 좌회전할 거 모르고 지나가면 유턴 막 난리치잖아요. 돌아오라고. 아니 그래서 누구 말만 잘 들으래요? 마누라 말하고 내비 말 잘 들으면은 인생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비게이션 나오는 말을 제 친구 차 보니까 현영 목소리 바꿔놨더라고. 아 참나. 그래서 차 타서 내비 틀어놓으니까 목소리 자체가 웃음이 나와가지고서 코맹맹이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비해서 듣는 애도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내비가 땅 찾아주니까 알아서 찾아가겠지만 옛날에 이 땅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10번은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리면 10번은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분할 있는 경우 본번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고 10의 1, 10의 2, 10의 3 가는 것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이렇게 이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합병이 나올 겁니다. 합병은 땅을 합치는 게 합병이에요. 그럼 여러 필지를 당시 지번이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합병하게 되면 지번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하나 어떤 거 쓸 것이냐가 문제인데 원칙 읽어보게 되면 합병 시 지번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게 되고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본번을 본번으로 쓰는 것이 이게 지번입니다. 이건 사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지번이 세 필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5번, 6번, 7번이 있는데 가장 빠른 지번은 5번이죠. 6번, 7번은 없어집니다. 죽어요. 이게 가장 빠른 선순위고
이번엔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에서 세 필자병이 들어오는 경우는 가장 빠른 집어는 5의 1이 되고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같이요.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이 5의 1번, 6의 1번, 11번, 12번 합병되는 경우는 본번과 부번이 섞여 있는 경우는 본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예요. 그럼 부번은 일단 다 없어지고 본번 중 빠른 거 11번 얘가 지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순위의 모델이에요. 여기까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선순위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예외 규정은 1월 달 볼 겁니다. 마지막 지적 확정 측량 나오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더라? 도시개발 사업 등 개발한 지역. 그러면 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이제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규칙한 지역이 시골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이런 지역을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쁘장하게 구획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돌을 뚫어 놓고서 그럼 이 땅 지번부여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 지번이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이 있고 5의 1, 6의 1, 7의 1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개발 사업 끝나게 되면 토지가 깨끗해졌어요? 지저분해졌어요? 깨끗해졌죠? 그럼 지번도 깨끗한 거 쓰겠다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 깨끗한 걸 쓰려면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 깨끗할까 부번이 깨끗할까? 본번이 깨끗하니까 원칙은 땅이 깨끗해진 만큼 깨끗한 걸 쓰기 위해서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한다 이 원칙이에요. 본번 못 쓰는 거 있지만 여긴 안 들어갈 테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자고요. 본번만 쓴다는 얘기 쓸 지번 몇 개밖에 없나요? 5, 6, 7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본번만 쓰는 것이 부번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릴 텐데 쉽게 이해하세요. 외우려면 끝이 없지만 이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회 때요. 필지가 깨끗하게 구역이 정리가 됐죠. 그럼 지번은 어떤 걸 쓰겠다? 깨끗한 걸 쓰겠다. 그럼 본번이 깨끗하더라, 부번이 깨끗하더라. 본번만 쓰겠다가 원칙이고 합병할 때 지번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떤 걸 쓸까? 합병 대상 지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쓰더라.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지번에다 이렇게 하시고 분할하는 경우는 옛날 지번 버려요? 그대로 가져가요? 옛날 지번 그대로 가져가면서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 주는 것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는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고 신규 등록 전환은 지번이 이어져야 되니까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강의 들는 목적은 강의 들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 들어서 나중에 책을 볼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지 강의 되는 걸로 문제 풀었다 그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보면 내게 안 되는 겁니다.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고 입이 열리면 아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럼 공부는 머리로 할까 눈으로 할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게 공부일까 머리로 하는 게 공부일까? 머리로 눈으로 하나만 찍으세요. 머리. 그럼 20대 한번 손 들어보시죠. 20대 떼고 나머지 30대 이상이죠. 30대 이상 중에서 난 IQ가 100이 넘을 것 같다. 난 IQ 100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100 넘을 것 같아요? 85. 자, 아니 100도 안 넘으면서 뭘 머리로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무슨 현상 발생하느냐? 영화배우 얘기할 때 걔 이름이 입에서 안 나오니까 왜 있잖아 왜 거기 나왔는데 걔 누구야 막 그러고서 막 하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럴까? 자꾸 내가 퇴화가 되니까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머리를 외우려고 노력들 하시는데 그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외워지는 것은 자꾸 보고 또 보면은 이 전체가 쓱 들어와요. 아주 쉬운 사례로 학원에서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대충 좌우측에 뭐가 있는 거 대충 아시죠? 아닌가? 요즘에는 스타벅스 어디 있나요? 요 제가 갖고 온 스타벅스. 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방향을.
이쪽, 예. 이쪽에 있나요? 강서필병원은 여기 있고, 화공정은 어디로 가요? 저기. 아, 그 만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그걸 기억하는 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그 책을 많이 본 사람은 결국엔 이겨요. 그게 공부하는 요령인 거지. 한 번 듣고 그걸 들어서 한다. 절대 안 그래요. 들은 내용은 날라갑니다. 계속 날라가니까 많이 듣고 많이 본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좀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만 실제로 합격률이 가장 높은 나이가 20대와 30대가 높아요. 왜? 20대 머리 좋은데 왜 그럴까? 과신하거든. 또 이걸 공부하는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떠밀려 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작년에 올해 대전 강의할 때 고등학교 3학년째 2명 있었습니다. 교보육고 와서. 근데 하나는 둘 다 제가 그랬죠. 수업 시간에 둘 다 대학 포기했지. 예. 여기 왔으니까. 근데 한 녀석은 공부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아서 꼬박꼬박 들어요. 한 녀석은 완전히 이건 이거야. 안 끼웠어 얘는. 왜? 지가 필요성 모르게 깨워봐야 또 잘 것 뻔하지. 그래서 이 녀석 끝까지 앉아있는데 나중엔 2달 들을 때 뭔 말인지 알겠냐니까 이러다가 3달 4달 지나가니까 대답을 하더라고. 이제 용어 깨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락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자꾸 보고 또 보고 이게 듣는 게 남는 거지 한 번 듣는 걸 내 걸 만들어야지 그건 절대 아니니까 또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세요. 또 귀는 배신을 해요. 귀가 2개인 이유는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쪽에 있으니까. 눈은 어디 있어요? 한 군데 몰려 있잖아요. 여기서 본 건 일로 나갈 때 여기 쌓이는 거예요. 눈으로 본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으니까 많이 보시란 얘기예요. 나중에 또 책 보는 줄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지번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준용하는 것 같은 건 아직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1월달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그냥 원칙 정도만 이 말뜻만 이해하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지목을 볼게요. 지목은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 개 내지 2개씩 꼬박꼬박 내는 게 지목인데 지목은 아까 정의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이 지목이다. 설정 원칙은 밑에 보니 4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필 1목 고릅니다. 하나의 필지 지목은 하나씩 분류하자. 그래서 1필지 1지목을 줄여서 1필 1목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가로 열고 손을 실말이 양입지. 아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대로 분류했죠. 그럼 하나의 필지 안에 주된 지목, 종된 지목 2개가 있을 때에는 주된 지목을 따라가서 분류하는 것을 주지목 추정 원칙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파생한 땅이 바로 양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속성의 원칙이란 말 나오는데 영속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용도별로 지목을 정해준 경우에 이 용도가 일시로 바뀌었다고 지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원래 지목대로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좀 이따 배우게 되면 모래땅이라는 지목이 나와요. 모래땅, 모래사장 지목은 임야입니다. 뭐라고요? 임야. 그럼 해수욕장 가니까 모래사장 쭉 있죠? 그 지목이 뭐란 얘기예요? 임야란 얘기예요. 뭐 임야가 바다 앞에 있어. 그게 법이에요. 그럴 경우 임야인데 그럼 여름한철은 거기를 뭘로 이용하느냐? 거의 해수욕장 유원지로 사용합니다. 그럼 봄, 가을, 겨울은 모래땅인 상태고 여름한철만 일시적으로 유원지로 이용을 해요. 이때 지목을 유원지로 바꿔줄 수 있느냐요? 바꿔줄 수 없다 해서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을 붙인 겁니다. 마지막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토지 이용 목적을 정해놓게 되면 아직까지 건물 짓지 않아도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사용 목적 추정이라고 말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실을 반을 쪼갠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제 입장에서 이쪽은 학교 지을 학교용지라고 지목을 정해 학교용지라고 학교부지 만들어놨고 여기는 아파트 지을 아파트 부지 조성만 해놨습니다. 아직 학교 안 짓고 아파트 안 졌어요. 아직은 대지만 조성했는 경우에 나중에 여기 아파트 지을 건가요? 그럼 지목을 대로 학교 지을 건가요? 그럼 학교용지로 지목 미리 결정할 수가 있다요. 목적을 정해놓게 되면 목적을 따라가서 지목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사용 목적을 따라가더라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런 겁니다. 이 4가지 원칙은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문제를 내는 것은 밑에 그 지목을 물어봅니다.
어떤 땅 지목이 뭐냐 해서 하나씩 다 세분하시고 아셔야 하는데 지금 외울 건 아니니까 원칙 위주로 어떤 땅의 지목이 뭔지만 간단히 세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전 가기 전에 지목은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28개가 있는데 제가 그 말 안 했는데 써 있어요? 네, 그럼 28개가 있는데 찾으셨구나. 지목을 다루는 나라가 4개가 있습니다. 지목 다루는 나라가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대만이 있고 독일이 있어요. 이 4개 나라가 지목을 다루는데 일본은 지목 종류가 24개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목은 몇 개래요? 28개가 되고 대만은 지목이 36개예요. 많죠? 독일은 지목이 64개입니다. 더 많죠? 우리나라 태어난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자, 네, 지목 28개가 있는데 먼저 나온 것이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모래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갑니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때가 전이 되고 반대로 두 번째가 이건 논이 되겠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갑니다. 그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 재배할 때가 물을 이용할 때가 답이 되고 세 번째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줄쳐놓을 것이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아까 우리 양입지 사유 배울 때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비싼 땅 대는 별도로 정하지 싼 땅에 합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거 묶어 놓으시고요. 줄쳐놓고. 근데 네 번째가 목장용지. 다음 강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그것도 줄쳐놔야 돼요. 목장용지는 밑에 3개가 목장용지인데 첫 번째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가 되고 초지가 뭐래요? 지목이 목장용지죠? 예, 초지는 풀밭입니다. 지목이 뭐예요? 목장용지예요. 나중에 풀밭이니까 전입니다 그랬다가는 개가 풀을 먹는 거예요. 풀을 먹는 짐승은 소 사는 곳은 목장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풀밭이 전입니다 그러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풀은 개가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가 되고 위에 강목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목장용지로 가되 하나 중요한 것은 주거용 토지는 뭐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란 것이 나오는데 임야란 산리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가는데 임야라고 칭하는 종류가 좀 많아요. 나무가 우거진 수림지도 임야, 대나무가 우거진 것도 중림지도 임야, 돌로 암석으로 된 땅도 임야, 돌이 깨지면 자갈 땅도 임야, 자갈이 깨지면 모래 땅도 임야고 습지, 황무지까지 임야로 가는 겁니다. 임야는 가능한 외워두시면 편해요. 임야는 앞에 걸 잘 따면 어렵습니다. 발음이 뒤를 따세요. 앞을 따게 되면 수죽, 암자, 모습, 황 어려운데 그나마 뒤를 따면은 지, 땅, 지 이게 임야예요. 뭐라고요? 예, 주로 지나 땅으로 끝나면 임야입니다. 임야가 뭐라고요? 그게 뭔데요? 아니 그게 뭐냐니까. 네, 그걸 푸는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풀리니까 지금은 주로 지나 땅이 붙으면 주로 임야다. 그럼 이제 암석지란 말이 나왔는데 독도 뭘로 되어 있나요? 영상 다 돌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목이 뭘까? 암석지니까 임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산만 임야가 아니라 토지 구성이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다 임야란 얘기예요. 모래 땅이 임야다 보니까 해수욕장에는 모래사장 지목은 임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임야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용수로 온수, 약수,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양수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다만서부터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광천지로 칭하는 것은 지하에서 약수가 나온다거나 온수가 나온다거나 석유가 나오는 경우 광천지예요. 그럼 주변에 혹시 동네에 약수터 있나요? 그 약수터가 바로 광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녀오신 온천 유명한 데 있죠? 온천도 뭐다? 광천지예요. 우리 집 앞마당에 유전이 있더라. 그것도 광천지입니다. 부자죠? 유전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광천지는 거기까지 광천지고 다만서부터는 뭘로 분류한다고요?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광천지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7번째가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갑니다.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천일전 방식으로 소금을 제조할 때 염전이고, 다만 천일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천일전 방식은 염전이 되겠지만 동력을 통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곳은 공장 용지이지 염전이 아닙니다. 다만서부터는 지목이 뭐라고요? 공장 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대. 연고조건 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가는데, 주거용도 지목은 대고, 사무실도 지목은 대고, 점포도 지목은 대입니다. 그건 다 대로 분류하는 대지가 아니에요. 한 글자로 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 중공내 토지도 지목은 대로 갑니다. 아까 택지 또는 대지문 조성에도 지목은 미리 결정할 수 있더라. 이런 원칙을 사용 목적을 따라가더라.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대지만 조성하더라도 지목은 미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가 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중공내 토지도 공장용지로 가며, 세 번째 위에 강목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공장용지로 갑니다. 공장 안에 있는 시설은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주차장, 도로, 기숙사, 식당 다 공장용지예요. 이따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11번째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이든 건물이건 주차 전용이 붙어야 됩니다. 전용이란 말이 들어가 주차장이고, 전용이 아니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해서, 첫 번째가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예요. 다녀보시면 도로 가장자리에 노상 주차장 있죠? 지목은 전부 다 도로이지 주차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이 아닙니다. 아파트 안의 주차장은 대, 공장 안의 주차장은 공장용지. 따라가다 보니까 주차장 제외시켰어요. 그럼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주차장에서 제외시켰는데 괄호 안에 보니까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4항 규정에 의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찾았어요? 그럼 잘 들으실 것. 주차장에서 부설 주차장이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 또 제외래요. 그럼 제외의 제외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뭐가 되더라?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요거 지워버리고 이제 다녀보시면 이제 상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대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5번 토지 대가 있고 6번 토지 대가 있는데 다녀보시면 이 대란 땅에 여기 건물이 식당이 가로잡고 있고 여기 앞에 주차장 설치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또는 건물이 앞에 뒤에 주차장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앞에서 뒤로 들어간 경우에 이게 소위 말하는 뭐다? 부설 주차장입니다. 건물 지목은 전부 다 뭐예요? 대란 여기 주차장에선 제외시킨 거예요. 주차장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다녀보시니까 백화점 건물이나 웨딩홀이 있고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이 따로 설치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법에서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표현한 겁니다. 부지 인근에 붙어버리면 별도의 지목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서 안 될 것이 요 말이 없으면 지목은 주차장이 아니고 부지 인근에 붙어버리면 지목은 뭘로 바뀌더라?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시험에만 나왔더니만 대부분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지 인근이 있냐 없냐 그걸 보셔야 돼요. 부지 인근이 붙어 있으면 지목은 뭐고? 주차장이 되고 그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장 시장로 주차장에서 제외시켜 버리는데 둘 다 일반적으로 잡종류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이런 땅이 뭐다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주유소용지. 다음 강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나 송유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나 송유시설은 전부 다 공장용지로 분류되니까 요거는 주유소용지가 아니에요. 자동차 공장 안에 가니까 현대자동차 가보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로 차가 쭉 움직입니다. 그 자기 주업지 신나게 하고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거든요. 컨베이어 벨트로 쭉 넘어갈 때 여기 차가 다 만들었어요. 완성된 차가 있을 경우에 이 차량 보관하는 곳으로 차를 옮겨놔야 됩니다. 그죠? 다 만들었으니까. 그럼 차 옮길 때 끌고 가요? 밀고 가요? 타고 가야지 왜 끌고 가? 그 무거운 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럼 탈락을 하면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주유기가 있는데 이 주유기는 전부 다 공장용지인 거지 주유소용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이따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럼 주유소용지가 아닌 건 이제 해당된 제외되는 것이 아니 주유소용지가 제외되는 건 공장 안에서 공장용지로 설명을 드렸고 주유소용지 두 개입니다. 석유,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로 할 것이며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도 주유소용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를 한다. 이거 어린 내용은 없고 14번째가 도로. 다음 강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아파트 안에 있는 통로는 뭘로 보시고? 대로.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도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로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가 되며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제목은 도로입니다. 세 번째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도 제목은 도로예요. 휴게소 대가 아닐까요? 대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끝나고 묶어드리기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를 도로로 봅니다. 도로가 종류가 좀 많아서 시험에 참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가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철도용지로 가는데 한 번 냈던 거 역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서울역이던 대전역의 역은 전부 다 철도용지예요. 근데 과거 기출 문제가 역사의 부지는 대로 한다.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역사를 서울역을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은 노시오 이러면 숙자들 밤만 되면 잠자러 오잖아요. 그 노숙자들 얘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철도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넘어가서 75페이지에 제방 조수, 자연요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가는데 제방은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조수 막는 방조제가 있고 유수 막는 방수제가 있고 모래 막는 방사제가 있고 바람 막는 방파제가 있는 거예요. 방파제가 뭘 막는 제방이래요? 바람입니다. 파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지금이야 뭐 강풍주의보라 말 많이 쓰지만 일기예보 떨어질 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나요? 강풍주의보가 아니라 파랑주의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알기 쉽게 강풍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방은 네 가지가 제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가는데 현재 물이 흐르고 있어도 하천이고 예상돼도 지목은 하천입니다. 하천은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이제 물이 지나가는데 물이 좀 큰 물길이 있으면 하천이고 조그만 이 또랑 등을 국어라고 부릅니다. 국어는 뭐라고요? 도랑이에요. 도랑. 조그만 도랑들을 뭐라고 부른다? 국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9번째가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흔히 물 고인 땅을 유지라고 부릅니다. 왜 시골 가시면 저 관계시설로서 논에 물 달라고 만드는 저수지 있을 거예요. 저수지 물 고이고 있나요? 다 뭐다 지목은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이 양어장.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을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육상에 조성했을 때 양어장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가니까 바다 한가운데 가두리 양식장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거기는 지목이 없는 거예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육상에 조성했을 때만 양어장이 됩니다. 근데 21번째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요거를 내어놓고 그 다음에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할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는 공원으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공원 자가 붙으면 대부분 다 지목은 공원입니다. 주변에 어린이 공원도 지목은 공원, 근린공원도 지목은 공원, 도시자연공원도 지목은 공원, 체육공원도 공원, 다 공원 잡았으면 대부분 다 공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갑니다. 야구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다 체육용지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줄쳐놓으세요.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까지는 대로 봅니다. 대. 애들 태권도장 어디 있나요? 상가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럼 다 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자,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배를 탑니다. 지목은 계속해서 하천이고 흘러가는 물은 하천이니까 산림하는 야영장, 산속에 있는 야영장은 전부 다 임야로 분류하다 보니까 체육경기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아직은 뭐 그 세부적에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은 뭐다? 다 스포츠니까 체육용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24번째가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갑니다. 경마장의 지목이 뭐예요? 유원지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예요. 구별하시라고. 경마장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느냐? 유원지로 갑니다. 이렇게 묶어놓으시라는 얘기고요. 또 다만 단서조항에서 이들 시설과의 거래 등로부와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 민속촌 지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금방 지금 유원지죠. 용인의 한국민속촌 지목은 유원지입니다. 그럼 민속촌이 있을 때 이 민속촌 안에 있는 식당, 찻집, 하천 다 뭐예요? 다 유원지예요. 유원지로 분류시키는데 유원지와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식당이 하나 여기 하나 있더라. 이건 뭐예요? 유원지가 아니라 대니까 유원지 밖에 있으면 유원지가 아니란 얘기고 유원지 안에 있으면 유원지란 얘기예요. 거의 다 왔으니까 묶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용지 25번인데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갑니다. 교회도 종교용지고 사찰, 절도 지목은 다 종교용지이고 향교도 종교용지입니다. 절이 오래된 절이라고 종교용지 아닌 게 아니에요. 경제 불국사, 하편 해인사, 절이죠. 전부 다 지목은 종교용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26번째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점 모르는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 빠져나오는데 자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로 양입,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으로 양입, 종교용지 안에 종교용지 양입되는 거예요. 그럼 경주 불국사 지목이 뭔가요? 아까 사찰이니까 종교용지 안에 국보인 탑, 석가탑, 다보탑이 있더라. 지목은 다 종교용지이지 사적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도 묘지예요. 아까 공원자부터 지목은 다 공원으로 설명드렸지만 묘지공원만 지목이 묘지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줄쳐놓을 것이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갑니다. 묘지가 아니에요. 이제 대경은 양입 못하는 거 몇 개 나왔나요? 아까 대는 양입할 수 없다 그랬었죠? 3개가 나왔습니다. 과수원이 하나 있었고 아까 그 다음에 목장이 있었고 지금 묘지 있었죠? 요 3개 외워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어쨌든 대양이 못하는 지목 몇 개 있다고요? 크게 외치세요. 3개 뭐뭐뭐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요 3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3개는 나중에 많이 써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목이 잡종지인데 잡종지라는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왜 나쁘다고 이해했어요? 잡종자가 들어가서 아유 잡종지라는 땅값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좋은 땅이에요.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잡종지는 다음 강목에 터진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나오는데 아까 모래 땅 지목이 뭔가요? 임야. 그럼 임야에서 모래를 일시로 퍼냈다고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잡종지는 다음 페이지 3개가 나옵니다. 크게 갈대밭 있고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있고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연고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에 부지하고 또 중요한 말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과 잡종지로 보는데 잡종이라는 땅이 의외로 종류가 좀 많아요. 여기 나중에 다 외우게 될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여기까지 지목이 28개가 끝났는데 문제를 내는 것은 이 지목 28개 구별할 줄 아는 이걸 문제 내는 게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여기는 길게 가시면서 이제 세분할 부분인 거지 한 번에 듣고 외울 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내내 수업들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처음 듣고 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경계부터는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처음 강의 잘 들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